우리 삶 깊숙이 스며든 불안의 신호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장을 보러 갈 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체감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주유소에 들릴 때마다 기름값 숫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큰맘 먹고 계획했던 해외여행, 환전하려고 환율창을 띄웠다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숫자에 조용히 창을 닫아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약해진 걸까? 대한민국 경제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환율 1,500원, 단순한 숫자가 아닌 붕괴의 임계점. 지난 3년간 원화 가치는 무려 25%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유로화 환율은 장중에 1,7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3년 전보다 내려갔는데 유독 대한민국 원화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환율 상승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원화 가치의 구조적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임계점으로 지목되는 숫자가 바로 1,500원입니다. 환율 1,500원은 더 이상 경제 전문가들만의 농담이나 가설이 아닙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소비, 물가, 기업, 가계부채, 금융시장까지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연쇄 충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한 그런 불길한 신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시한폭탄처럼 쌓이고 있는지, 왜 환율 1,500원이 모든 것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이유, 금리 역전과 한국은행의 덫.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외부 환경 탓일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원화 약세는 외부 요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내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기준금리 역전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대 중반에 육박하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에 묶여 있습니다. 무려 2%에 가까운 엄청난 금리 격차입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자금이 조용하지만 아주 빠르게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덫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1,000조를 훌쩍 넘는 가계부채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손발이 꽁꽁 묶인 최악의 포지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율이 급등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금리 무력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유, 통제 불능으로 풀려버린 돈, 통화량.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통화량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즉 겜2 통화량은 무려 612%나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41%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많은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흔해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버린 돈을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은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를 핑계로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그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원화 가치를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년간 누적된 과도한 통화 팽창의 청구서가 원화 폭락이라는 형태로 한꺼번에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 복합적인 외부 충격. 세 번째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입니다. 시장은 본래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세일 것이라 믿었던 달러로 다시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격과 정치적 압박은 시장의 불안감을 극도로 키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달러는 떨어질 이유가 사라졌고 원화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최악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계속해서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의 물가 지표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질수록 원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는 힘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 서학개미의 투자 폭증입니다. 올해에만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꾼 금액이 무려 1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본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면 환율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지금 환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외 투자 열풍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시나리오 1. 생활비 쇼크. 모든 것이 오르는 세상.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환율이 정말로 1,500원이라는 선을 넘는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데이터와 구조가 가리키고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미래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 물가의 폭발, 즉 생활비 쇼크입니다. 지금도 주유소에 가면 리터당 1,700원대 가격표를 흔하게 봅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는 순간 이 숫자는 즉시 1,900원, 2,000원대로 바뀝니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라면, 빵, 과자, 식용유, 수입고기, 과일, 냉동식품, 가공식품까지 여러분이 마트 장바구니에 담는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입니다. 기업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환율 급등은 곧바로 기업의 원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국민 전체의 생활비가 전방위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적인 쇼크입니다. 시나리오 2. 가계부채의 역습과 멈춰버린 소비. 두 번째는 가계부채 부실화와 소비 절벽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이를 막기 위해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변동금리가 다시 6%대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20년과 2021년 영끌에서 집을 산 수많은 사람들. 이제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고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들의 월 상환액은 다시 한번 수십만 원씩 뛰어오를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환 부담은 소비를 멈추게 합니다. 외식, 쇼핑, 여행, 문화생활은 사치가 되고 돈은 오직 이자를 갚는 데만 쓰이게 됩니다. 내수 경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환율 폭등이 단순히 수입 물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소비 엔진을 멈춰버리고 경제의 심장을 멎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3, 4, 5, 양극화, 외국인 이탈, 그리고 정부의 무력화. 세 번째는 멈출 수 없는 양극화의 폭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오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은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원화 환산 수익은 크게 늘어나고 직원들은 엄청난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돈이 과연 한국 경제 안에서 돌까요? 지금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원화 자산보다 달러 자산을 선호합니다. 성과급이 지급되는 순간 상당수는 다시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소수의 대기업과 그 구성원들만 부유해지고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은 물가 폭등으로 실질 소득이 급감하는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입니다. 환율 1,500원은 그들에게 심리적 붕괴선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그들은 한국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규 자금 유입을 멈추는 것은 물론 기존 자금까지 빼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떠난 코스피는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환율 불안만으로도 폭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무력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돈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섣부른 재정 확대는 국가 신용 등급을 흔들고 이는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구두 개입 외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 사이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남겨집니다. 절대 방어선 1,500원. 왜 무너지면 안 되는가? 결론적으로 환율 1,500원은 단순히 오르내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원자재, 에너지, 물가, 생산비, 생계비, 부동산, 금융, 국가 신용도까지 경제의 모든 뼈대가 한 번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구조적 경계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1,500원이 뚫리면 환율의 상승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1,600원, 1,700원, 심지어 2,000원까지도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환율은 한 번 심리적 방어선을 잃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생활비는 지금보다 최소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지출이 폭발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조용한 가난의 길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율 1,500원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종합위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전략 1. 원화라는 녹아내리는 얼음.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여러분 각자의 자산과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원화를 과도하게 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원화의 실질 구매력은 약 32%가 사라졌습니다. 즉, 여러분이 은행 예금에 원화를 가만히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자산의 3분의 1이 공기중으로 증발한 셈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난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화 비중을 줄이는 것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원화를 무조건 오래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생존 전략 2. 달러. 위기의 순간 당신을 지켜줄 보험. 두 번째 전략은 달러 자산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확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환전해야 가장 이득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투기가 아니라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듯 분산해서 천천히 꾸준하게 달러 비중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 성격 또한 방어에 가까워야 합니다.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나 매달 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 혹은 시장 충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우량주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달러 자산은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의 총자산 가치가 함께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보험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위기의 순간 이 달러 자산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생존 전략 3. 금.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한 절대 자산. 세 번째 전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 금을 꾸준히 축적하는 것입니다. 금은 환율이 불안할 때, 물가가 치솟을 때, 심지어 달러마저 흔들릴 때도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온 절대적인 위기 대응 자산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질수록 금을 찾는 수요는 늘어나고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물가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폭탄을 동시에 맞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요즘은 한국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소액으로도 투명하고 편리하게 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금은 한 번에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며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를 만들어가는 자산입니다. 금은 환율, 인플레이션, 통화 불안이라는 세 가지 위험을 동시에 막아주는 유일무이한 자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 당신의 미래를 지키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히 잠깐 흔들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금리, 통화량,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모든 위험 신호가 동시에 켜진 구조적 위기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이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절대적 임계선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가 이 모든 위기를 막아줄 만큼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체는 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원화라는 녹아내리는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와 금이라는 견고한 방패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안감에 휩쓸리는 행동이 아니라 자산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거대한 재앙을 막는 첫걸음은 공포가 아니라 철저한 대비입니다. 경제는 언제나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냉정하게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생존은 그 어떤 정부나 기관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당신의 현명한 선택으로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